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해설이나 함께 주어진 단어를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자, 그 오래된 건물은 마치 오래전에 하얀색 물감이 뿌려졌던 것처럼 보였다. 자, 여기 주어 처리해 주시고 동사 처리해 주시면 되고, 마치 뭐뭐인 것처럼 SIF가 딱 보였죠. 이렇게 처리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장 틀린 사람 있어요? 소녀를 펴보세요. 사유를 말해보라. 어? 뭐? 올이랑 오버를 반대했어. 오버올? 그 오래된 건물은 the old building looked. 자, as if인데, 자, as if 가정법 시제는 뭐요? 주절의 합성자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as if나 IUC 같은 경우에는 주절과 일치했을 때 과거 시제, 일치하지 않으면 완료 시제를 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래전에 묻은 벽에 하얀색 물감이 뿌려졌던 것처럼 이렇게 쳐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하얀색 물감 어떻게 쓸 거예요? white 페인트가 어떻게 뿌려졌대? 오늘 뭐 쌤 저격 쓰러 오셨나? 뿌려졌던 것처럼 어디로? over the walls long time ago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 부사끼리는 순서 틀려도 괜찮습니다. 알겠지? 자, 이렇게 영작해 주시면 된다. 알아들어야 될 점은 요 시점보다 얘가 앞섰다라는 것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나는 걱정 없이 청중 앞에서 발표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했고요. 자, 이것은 지금 딱 보아하니 IUC 가정법을 쓰네. 발표하다라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냥 present 발표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give a presentation, make a presentation 해가지고 어떤 give라든지 have라든지 make라든지 이런 범용성 있는 동사와 그 다음에 명사를 써서 삼형식 형태로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시로 들만한 게 뭐 있었지? 생각나면 얘기해 드릴게요. 자, 어떻게 될까? I could give a presentation. 발표할 수 있기를 누구 앞에서? 청중 앞에서 in front of the audienc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두 번째 거 틀린 사람 있어요? 없어서 다행. 자, 3번 보겠습니다. 법이 그것을 불법으로 만들기 전까지 수천 마리의 코끼리들이 그들의 상아 때문에 사냥꾼에 의해 죽임을 당하곤 했다. 법이 그것을 불법으로 만들기 전까지 이렇게 먼저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ADM 처리해 주시고 수천 마리의 코끼리들이 요거가 주어 수천 마리의 코끼리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했어요. 죽임을 당했다, 그렇지? 그러면은 지금 능동태야, 수동태야? 수동태다. 코끼리들이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당하곤 했다라는 걸 보면 얘가 지금 조동사로 사용될 것이다 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아?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들의 상하 때문에
부사 처리해 주시고 사냥꾼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그래도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매년 이 친구도 먼저 나와도 되고 이 부사는 위치가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주절에 해당하는 것만 먼저 적어주시고 나머지는 어감에 맞게 배치만 해주시면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수천 마리의 코끼리들이 죽임을 당했대. 그럼 수동태로 가져오면 되겠죠?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법이 그것을 불법으로 만들기까지 매년 수천 마리의 코끼리들이 그들의 산화되는 죽임을 당하곤 했다. 뭐뭐 하곤 했다. 조동사 가져와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유스트를 어디로 가져왔습니까? 이유는 어떻게 썼어요? 응? 얘를 빼고 그냥 you to be killed 이렇게 가져왔다라는 말이지. 죽임을 당했습니다. 뭐 하기 전까지? 법이 그것을 불법으로 만들기 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이랑 이제 그들의 상황 때문에 사냥꾼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라는 부사 문맥에 따라 배치해 주시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절만 먼저 쓰고 시작하시면 된다는 점입니다. 알겠죠? 다음 장으로 가보도록 할 거야. 다음 문장에서 올바른 하나를 고르고 해석하세요 라고 했었는데 혹시 여기서는 다 맞았을까요 여러분? 혹시 틀린 거 있는 사람? 어디 틀렸어요? 해석 틀린 거야? 자 보겠습니다. My brother is used to fix. fixing인데 자 be used to 동사 원형과 ing 차이를 물어볼 거고 자 남동생이 고치기 위해서 사용이 될 수 있나요? 보통 사람한테 이렇게 사용됐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 남동생은 고치는 데 익숙하다. 무엇을? 바로 전자기기를 고치는 데 익숙한데 그것은 내가 언제나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이다. 내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이다 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은 why which is why 다음에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고 여기다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why랑 because가 항상 고1 때까지는 내신에서도 많이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길 바라. 자, advertising is to use, convince, convincing인데 자 여기서도 보면은 인격이 있는 장가요 이전 아니지. 광고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설득하려고 사용되고 있다. 그럼 목적을 가지고 있는 투부정사를 위해서 동사 원형을 골라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서 청중이 어떻게 하도록?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convince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오형식 처리할 수 있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my blender. the blender. 블렌더가 뭐예요? 블렌더가 알고 있었어? 믹서기? 믹서기. 우리 그 블렌더를 믹서기 왜 믹서기인가요? 라고 하면은 카페 갔을 때 프라푸치노 사면 그 위에 블렌딩이라고 돼 있거든. 본 적 있어요? 그냥 프라푸치노만 먹었어? 쌤이 또 카페 알바 출신이기 때문에 블렌딩 메뉴 하면은 프라푸치가 얼음 갈아 먹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블렌더. 우리가 샀던 믹서기는
우리가 썼던 믹서기는 should be in its original packaging. 원래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뭐한 채로? 자, with 목적어 분사 인 상태야. 그러면은 원래 영수증이 테이프를 직접 할 수 있습니까? 없죠. 테이프를 당해야 되기 때문에 PP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부정어를 사용하여 같은 의미가 되도록 문장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요거는 정해진 답은 사실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배웠던 그 주의해야 할 부정어를 이용해서 얼마큼 어감을 살려서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다. 그러면 일단 해석 먼저 하면은, 모든 성공한 사람은 미리 계획하여 하루를 시작한다. 이 말을 이제 부정어를 껴서 어떻게 지금 영작을 할 것인가 라는 거였어요. 알겠어? 이것을 부정어를 한번 껴볼 건데, 모든 성공한 사람은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정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세 가지의 의미 덩어리 중에서 부정어구를 두 번 써서 의미를 상쇄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정답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야. 혹시 이거 틀린 사람 있습니까? 다 맞았죠? 그리고 아까 쌤이 듣자 하니 요거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에브리는 단수 취급이 펄슨으로 받을 거고 여기는 people로 가져오라는 말이에요. 이해됐어? 은종이 그렇게 썼나요? people로 가져오란 말이야. 이렇게 가져오길 바라는 겁니다. 알겠어? 이게 지금 답지가 틀린 게 아니고 일부러 의도한 거야. 어떤 사람도, 어떤 성공한 사람도 뭐 하고 있어? 하루를 계획 없이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작해 주시면 된다는 점입니다. 자, 에브리를 썼기 때문에 쌤이 펄슨으로 가져와서 단수 취급한 거지. 뭐로 가져오면은 복수 취급 가능해요. 그래서 people로 가져와야 어감이 살아날 것이다. 알겠음? After last spring's drought. 지난 봄의 가뭄 이후에 채소값의 상승은 예측이 가능했다라는 거였고, 이것도 어떻게 했냐면 지난 봄의 가뭄 이후에 채소값의 상승은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의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채소값의 상승 주어는 그대로 더 주시고요. 예측되지 않은 게 아니었다. 예측되지 않은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 의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문장은 쌤이 이따가 데일리 검사할 때 한 번씩 봐가지고 디테일 보고 교정하고 맞출 수 있는 것들도 맞추게 해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자, 분교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얼마 안 남지 않았나요? 겁나 많이 남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등위 접속사까지 진행했었고, 상관 접속사를 우리는 암기를 하되, 어법상으로 중3 때 필요한 건 수일치였다.
고등학교 때 필요했던 건 병렬구조였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접속사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병렬구조 때문에 문장이 더러워질 수 있다라는 게 고2 때까지는 잘 체감이 안 되는데 고3 때 굉장히 정말 짜증난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쨌든 고3쯤 되면 어떤 감각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요 정도 얘기하고 있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좀 병렬쯤 되겠구나라는 게 보일 것입니다. 자, 이번에 볼 것은 이제 비교 구문의 종류별 의미와 표현에 주목하라라는 건데, 자, 비교 구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라는 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잊어버렸거나 까먹었을 만한 것들 위주로 좀 얘기하면서 좀 짚어가 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원급 비교하자라고 했을 때, 자, 원급 비교 여기 같이 적어볼게요. 원급 비교. 원급 비교는 as 원급 as를 사용하는 뭐뭐만큼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자라고 하는 건데, 원급 비교는 사실 어법 문제, 그러니까 객관식 기준으로는요, as랑 as 사이의 원급 혹은 형용사 부사 적절성을 물어볼 거예요. as와 as 사이의 원급을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정말 기초 문제로 등장하는데, 때때로 그냥 너무나도 흔한 모어가 등장을 해서 저게 원급인지도 모른 채 낚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 적절성은 작년 고2 모의고사에서도 물어봤거든요. 형용사 부사 적절성은 어떻게 판단하냐라고 하면 as 지운 상태로 확인해 보시면 된다. 그 문장이 완전하다면 부사로 가져올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부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형용사로 가져올 것이다 라는 거였고, 서술형 기준으로는 어순인데요. 얘는 그냥 이렇게 암기해버리세요. 대소사, as, 비교 대상, 대소사, as, 비교 대상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as도 쌤 요번에 그 강사 카페를 좀 봤었는데, 저 as의 쓰임이 무엇이냐라고 논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 as가 무슨 이제 토익 기준으로 보면은 유사 관계대명사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런 말들 알 필요 없이 as 다음으로는 그냥 비교하고자 하는 모든 형태의 말이 들어올 수 있다 정도로 우리는 알아주시면 고3 때까지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s 다음에는 비교하고자 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병렬 구조로서 명사를 가져올 건지 아니면 혹은 문장을 가져올 수도 있다. 알겠어요? 저게 접속사냐 관계사냐 이걸로 싸웠거든요. 그럼 그 말은 뭐냐? as 뒤로는 병렬 관계에 의해서 명사만 올 수 있거나 혹은 문장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럼 비교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냐? 주어진 한국말 해석에 따라 판단해 주시면 돼요. 한국어 해석에서 주어 동사가 분명히 주어질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주어 동사 설정해 주시든 아니라면 단순하게 명사구로 나오는지 이것만 판단해 주시면 된다는 점.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비교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교급 같은 경우에는 중3 때까지는 지금 비교급이 적절하게 들어가니 요거 물어볼 거거든. 이를테면 뭐입니다. 요 친구가 있거나 되게 너무 어이없는 비교이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히 비교급이 똑바로 너네 암기되었느니가 이제 중학교 때 물어보는 것이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 비교급을 묻고자 한다면 그때는 이제 객관식 서술형 통틀어가지고 해석이 좀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단순히 비교급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비교급 표현을 빌려와서 최상급을 얘기한다든지
비교급 표현을 빌려와서 원급 비교를 한다든지 하는 이제 보통 어법책 기준으로 비교급의 특수구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 달려 있을 겁니다. 해석이 뭐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비교급 특수구문 물어볼 것이다. 비교급 특수구문 물어볼 것이다. 그리고 또 비교급으로 표현할 수 있는 특수구문 이제 뭐뭐 하자마자라는 표현이라든지 쌤이 좀 제일 싫어하는 말이지만 암기를 하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미리미리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비교급 구문을 말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고2 정도로 올라가면은 저기 약간 as도 있었지만 이 than 친구예요. than. as than이 비교를 나타내고 있고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생략과 도치가 발생하기도 하더라. 생략과 도치가 발생하기도 하더라. 예문 한번 써볼게요. 모의고사에 나온 문장을 좀 기억해 보려고 하는데 이거 사품 모의고사 할 때 이 문장 봤어요? 기억 안 나? 나 한 거 같은데 황은정 기억 안 나? 한 거 같긴 한데 볼게. Athletes are less likely to participate in undesirable behavior than are non-athletes 라고 얘기하고 있어. 운동선수들은 덜 할 것 같아. 뭐를? 참여할 것 같아. 어디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누구보다? 비체육인보다. 이렇게 해석이 될 건데, 자, 이 비교하는 이 than이라는 친구가 사실은 지금 병렬 구조에 의해서 주어, 동사, 이 likely to로 원이 이 서술부 한번 보세요. 이 서술부를 똑같이 주어, 동사 가져오고 있었어. 그러니까 얘를 따지자면 문장 자체로 요거를 가져와야 됐던 문장인데 비교 구문에서는 앞뒤가 똑같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지워버렸더니 이렇게 도치가 발생할 수 있었다라는 거야. 요거를 따로 어법책에서 말해주지는 않으나 모의고사에 등장을 시키고 그리고 일산이 과거의 모의고사를 계속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당장 내년에 너네들이 볼 시험에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요 문장 한번 나왔고 as로 도치한 문장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교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교 구문의 as와 then은 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as then은 병렬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병렬 구조. 그래서 굳이 우리가 된 다음에 계속 명사만 봤던 것은 굳이 그렇게 동사를 가져올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저렇게 굳이 동사를 가지고 오고 싶었다라고 하면은 도치가 발생할 수도 있음. 요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 일부 선생님들은 저것을 유사관계대명사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유사관계대명사가 뭐지가 아니고 병렬 구조에 의해서
생략이 일어났더니 저 비교 구문에서는 도치를 발생시킬 수도 있구나. 이 정도로만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 또 잠 못 잤어요? 오케이. 자, 계속 나오겠습니다. 최상급. 선생님, 최상급은 문제로서 많이 못 봤어요. 최상급은 문제로서 많이 못 봤는데, 이 최상급도 여기서 나와. 이 비교급으로 만든 최상급이 뭐니? 오케이. 그래서 최상급 같은 경우에도 해석에서 등장시키더라. 오케이.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까먹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 일단 봤었고, 비교급을 만드는 뭐 공식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 중2 때 이미 시험을 보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 비교급이 맞는지만 그 암기만 까먹지 않고 중3 무사히 넘기시고요. 고1 때는 저 비교급을 얼마나 제대로 잘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알겠죠? 그리고 저 비교급을 얼마나 영작을 잘하느냐 이걸로 나뉠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최상급을 한번 최상급은 별거 볼 거 없이 여기 한번 볼 건데 다른 단어와 짝을 이루는 등위 접속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요거 not as 원급 해주인데 so 원급 해주 요거 까먹는 친구들이 있어서 한 번만 더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쌤이 기억이 확실하진 않지만 요 수의 밑줄을 그은 수의 밑줄을 그었었던 모의고사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사설인지 아닌지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아무튼 한 번씩 그냥 너네 암기했니? 라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더라. 그 다음에 비교급 대니가 라고 했지만 이 대으로 병렬 구조를 이룰 수 있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더 플러스 최상가 뒤에 범위를 나타내는 어구들이 올 수 있다 라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고 범위를 나타낸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지역적인 범위도 있지만 시간적인 범위가 있다. 뭐 내가 봤었던 것 중에 이제까지의 사람들 중에 라고 하면서 어떤 시간적인 개념도 올 수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중 어법상 적절한 것 골라보도록 할게요. 지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민지 지금 푸는 거야? 확인해 볼게요. Who do you think will be the fastest runner in the race?라고 했는데 이 더의 존재 그리고 한정된 범위를 판단해 봄으로 인해서 fastest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이 그냥 보기 굉장히 쉬운데 그냥 독해하는 입장에서 더 faster runner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라고 할 수는 있어. 물론 그렇게 글 쓸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가 결국 리딩을 하는 입장이라면 어법상 맞는 이 근거를 찾아서 문제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두 번째, Diamonds are old than nearly everything else on earth. older. 자, than이 들어갔기 때문에 비교급 older를 사용할 것이다. 자, baked foods are better, best
자, than이 나와 있기 때문에 비교급을 쓸 것이다. 자, 그다음에 some people think learning English is not difficult as learning 이걸로 가져오시면 되겠죠. 원급 비교가 사용이 되었기 때문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Portland is the most amazing city that I have ever been to. 내가 가봤던이라고 하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더가 있다. 최상급을 쓸 것이다. 자, 그래서 케이스별로 조금 친절하게 비교급을 나타내고 있는데 비교급에 대해서는 쌤이 알고 있는 커리큘럼으로는 중2 때 하고 단 한 번도 안 배우거든요. 고등학교도 물론 모든 어법을 알고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출제를 하기는 하지만 각 교과서 단원별로 표방하고 있는 어법이 있기는 있어. 근데 거기서 쌤 비교급 한 번도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리 알고 있어야 될 것이다. 자, as 형용사 부사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 우리는 알반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알 수 있겠으나, 일부 친구들 정말로 형용사만 들어가는 줄 아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as 지우셔가지고 형용사 부사 판단 꼭 해주셔야 된다는 점이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형용사랑 부사 형태 같은 거 이게 가장 문제가 될 겁니다. 형용사와 부사 모양이 같은 어휘 그리고 형용사인데 한정, 서술, 용법 차이가 있는 경우 두 가지가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형용사, 부사 형태가 같은 어휘, 대표적으로 이 late라는 친구 있어요. 얘는 늦을, 늦게 둘 다 가능한데, 자, 이렇게 와버려가지고 의미가 같지 않다. 의미가 같지 않다. 레이틀리는 최근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휘 사실 안타깝게도 암기의 영역이다. 알겠죠? 암기의 영역이다. 형용사 한정 용법 차이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도 이 어자 붙은 친구들은 서술용법이다. 그 말은 뭐냐면 보어로만 사용하는 형용사들. 이 친구들 꼭 암기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지? 언제 문제가 될 수 있냐? 이런 치사한 문제 모의고사에서 잘 출제되진 않고요. 내신 때 치사하게 출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암기해 주셔야 될 것이다. 그래서 내신이 딱 왔을 때 이거 암기하세요라고 하면은 정말 암기해 주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요 정도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두 개만 지금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회원 정신 차리시고 은성이 계약한 거야? 응? 눈 감아도 없네. 다 했어? Our aim is to answer your question. 우리의 목표는 대답하는 것입니다. 너의 질문들에 뭐만큼 클리어야 클리얼리야. 에즈에즈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보호 필요한 상황인가 있어 다음에? 아니지. 문장 완전 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부사 들어오면 된다. 그 다음에 the pen is certainly not as heavily as many other iron pens on the market 이렇게 돼 있는데 certainly 다음에
들어와야 될 거 뭐예요? 보어예요. 그래서 형용사 형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비교 대상의 병렬 구조다라고 했는데 비교 대상의 병렬 구조 별 고등학교 병렬 구조를 알아가는 맛 사실 맛은 아니고 그 고통의 시간들이다. 그래서 이 병렬 구조 때문에 어법 문제가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그래서 항상 접속사 뒤에 있는 게 문제다라고 했어요. 비교에서는 뭐겠어? as 원급 as에서 뒤에 있는 as 혹은 된 다음에 있는 것이 어법 문제의 표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봤을 때 speaking English is not harder than 라고 했는데 자, 영어를 말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읽는 것보다 라고 하면은 이 친구가 누구랑 병렬이겠는가 라는 걸 판단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 20 받아주는 게 누굴까? 잉글리시라는 걸 알 수 있죠. 맞지? 그렇다라고 하면은 말하는 것과 읽는 것을 지금 비교를 하겠다. 아, 병렬 구조다. 이렇게 병렬 처리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걸 오늘 배웠다라고 하면은 문제를 풀 때 센스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된 다음에 뜬금없이 밑줄을 그은 애가 아니고 얘는 병렬 구조를 물어보고 있을 테니 이걸 찾아야 되겠구나라고 표적으로 들어가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 그리고 여기 특히 아래와 같이 비를 대명사로 받는 경우에 주의하자. 별 붙여볼게요. 자, 이 친구는 이제 모의고사 수능어법에서 높은 빈출도는 보여주지는 않지만 일단은 대명사가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병렬 구조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대명사 수일치도 판단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명사가 나와 버렸다라고 하면 암기가 아니고 해석이 조금 들어가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저동고에서 나왔거든요. 저 대명사 수일치 비교하면서 이런 것들도 앞에 조금 읽어봐야 된다는 점이야. 근데 요즘 일상 내신에서 단순히 해석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게도 나오고 있어요. 아예 글의 전체 맥락을 판단해야만이 대명사가 뭔지 풀게끔 아주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데 그거 진짜 잘 판단해 주셔야 돼요. 알겠지? 대명사일 때 주의 꼭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대시냐 도지냐 이시냐 덤이냐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야. 알겠어? 그런 것들 주의 꼭 해주시길 바람.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얘가 아예 정리를 해줘서 보기에 되게 쉽다라고 하는데 막상 문제를 맞이했을 때 굉장히 짜증나는 친구 중 한 명입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 두 개만 판단. 눈 깜빡하니까 판단이 됐나? 다들 미리 판단하신 것 같은데 같이 보도록 하고 쉬는 시간 부여해드리겠습니다. 자, I would stay home, then going to the movi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would rather 차라리 뭐 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고 거기다가 then으로 비교급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비교하고 있는 이 원형 부정사 그대로 병렬 구조로 가져오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If you want to know a country, learning about its culture is just as important as learning to learn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언어를 배우는 것보다 그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만큼이나 중요하다. 병렬 구조에 의해서 우리가 봐야 할 준동사는 무엇이겠습니까? 투부정사 나와 있나?
없지. 정렬 구조니까 얘를 모르고 있구나 라고 역으로 센스 발휘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살짝 휴식하고 다음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